기체가 흡수하는 연량은 올수 곱하기 올여름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 계산 문제이니 이 식은 꼭 암기해 주셔요. 온도 변화는 섭씨 그대로 빼도 됩니다. 120 빼기 20은 100이고 켈빈으로 환산해 393 빼기 293은 100K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페놀은 벤젠 고리에 수산기가 직접 붙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 수산기가 철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화철 용액을 떨어뜨리면 보라색 또는 청자색으로 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정색 반응이라고 하며 페놀류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섭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물에 끄는 점이 같은 족의 황화수소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 강한 극성을 가지며 분자들끼리 수소결합이라는 강한 이력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끊고 기체로 만들려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회에도 출제된 문제의 형태입니다. 수소결합의 형성의 역할을 기억해 주셔요. 베이결합은 한쪽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통째로 내놓아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입니다. 염화암모늄에서 암모니아의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수소이온 H에게 제공하여 NH4가 되는데 바로 이 암모니아와 H 사이의 결합이 베이결합입니다. 그리고 NH4와 C에 쌓이는 이온결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질산카륨이 물에 녹으면서 용액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열을 흡수하는 흡의 용해라는 뜻입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올라갈수록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용해가 진행되어 온도가 떨어지면 녹아있던 것이 오히려 석출되어 과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어긋나게 서술한 섭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벤조산은 톨루엔을 산화시켜 얻습니다. 톨루엔의 메틸기가 과망간이즈성 칼륨이나 질산 같은 산화제에 의해 산화되면 파복실기로 바뀌면서 벤조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톨루엔입니다. 어는 점 내림으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빙전강화식을 숙지하시고 왼쪽의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빙전강화 온도가 마이너스 값인데 플러스로 계산한 이유는 델타 T 자체가 온고 강화의 값이기에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개수로 결정됩니다. 삼불화 붕소는 중심 원자 붕소의 플루오린 3개가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므로 평면 정삼각형 구조입니다. 반면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 3개가 붙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상 있어서 이 전자쌍이 자리를 차지하며 삼각뿔, 즉 삼각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같은 3개 결합이라도 비공유 전자쌍 유무로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며 답은 2번입니다. 세 가지 단서를 모두 만족하는 물질은 아니린입니다. 아니린은 염기성 물질이라 염산과 반응하여 아니린 염산염을 만들고 나이트로벤젠은 이케 촉매하에 수소로 환원하면 얻어집니다. 또 표백분 용액에서 붉은 보라색을 띠는 점색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린 검출법입니다. 좌측 해설의 반응식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 파장의 선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은 전자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중위 사이에서만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직선 스펙트럼은 전자 껍질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과 연결되는 내용이며 답은 3번입니다.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이 반응에서 염화수소 염산은 이산화망간인즈를 MnCl2로 환화시키면서 자신의 염소는 산화수가 -1에서 0으로 올라가 Cl2로 산화됩니다. 자신이 산화되었으니 염산이 환원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응식을 세우고 몰수비로 푸는 전형적인 화학양론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풀이 순서를 익혀주셔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므로 17g은 정확히 1몰입니다. 반응식에서 암모니아 2몰이 황산암모늄 1몰을 만드므로 암모니아 1몰이면 황산암모늄은 0.5몰이 생성됩니다. 황산암모늄의 물질량은 132g/몰이므로 132g/몰 곱하기 0.5몰은 66g. 답은 1번입니다. 각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세어보면 됩니다. 메탄은 탄소의 전자가 모두 결합에 쓰여 비공유 전자쌍이 0개, 암모니아는 질소의 1쌍, 물은 산소의 2쌍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어서 모두 4쌍입니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 답은 4번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의 수분을 빨아들여 스스로 녹아버리는 조회성이 있고 이산화탄소까지 흡수하여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수산화나트륨은 반드시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어긋나게 보관한다고 서술한 이번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절대영도 0K에서 순수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0이라는 내용은 열역학 제3법칙입니다. 참고로 제0법칙은 열평형,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에 관한 법칙입니다. 절대온도와 엔트로피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제3법칙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배수비례의 법칙은 같은 조원소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와 결합하는 다른 원소의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룬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죠. 그런데 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물이라는 하나의 화합물만 만드는 반응이므로 배수비례의 법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4번입니다. 산화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산소는 대부분의 경우 산화수 계산 시 기준이 되며 -2가 됩니다. 이온 전체의 산화수 합은 이온의 전하와 같다는 규칙만 알면 됩니다. 다이크로뮴산 이온 6Cr의 산화수를 X라 하면 이 X 플러스 7 곱하기 -2는 -2이므로 이 X는 12, X는 플러스 6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벤젠고리의 염소 2개가 치환된 다이클로로벤젠의 구조이성 질체는 항상 3가지입니다. 두 치환기가 바로 이웃한 일, 2 위치면 뭐 써? 하나 건너뛴 일, 3 위치면 메타. 마주보는 일, 4 위치면 파라입니다. 벤젠은 육각형 고리라서 이보다 더 멀어지는 배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개입니다. 볼타전지에서는 구리판에 수소 기체가 발생해 달라붙으면서 전류를 방해하는데 이것이 분극현상입니다. 이 수소를 산화시켜 없애주는 물질이 감극제이며 가장 널리 쓰이는 감극제가 이산화망간이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자가 전자, 배열이 가장 바깥 껍질에 S오비탈 전자 2개, P오비탈 전자 2개인 원소를 찾는 문제입니다. A가 2일 경우 이 아사 2, G, 이 가장 바깥 전자 구조라 2일 터고 90 당연히 있는 것이라 전체적인 배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반 방식으로 규소의 구조를 분석하면 해설과 같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의 기준입니다. 외울 게 참 많습니다.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냉면계와 압력계, 2.3MPa 이상 및 1.9 MPa 이하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 장치 파괴파 반출 밸브를 설치하고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20도 이상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자동냉동기의 온도 범위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18도? 답은 1번입니다. 강화 X화기는 물에 K2CO3 같은 염류를 녹여 소화 성능을 강화한 소화기입니다. 염류를 첨가하면 어는 점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이나 한랭지에서도 얼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물의 냉각 효과에 부촉매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이런 특성을 옳게 설명한 4번이 답입니다. 소요 단위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시극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스퀘어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합니다. 연면적 500스퀘어미터를 100스퀘어미터로 나누면 500 나누기 100은 5. 소요 단위는 5단위가 되어 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니면 50스퀘어미터가 1소요 단위이니 함께 정리해 두셔요. 5개소화전 설비는 모든 5개소화전 설치개소가 4개 이상이면 4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방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이 1분당 450L 이상이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의 350kPa, 260L/min과 짝지어 자주 출제되니 두 세트를 비교해서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 350kPa입니다. 소화설비 능력 단위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화 전용 물통 8리터는 0.3단위, 수조 80리터에 물통 3개 포함이면 1.5단위, 수조 190리터에 물통 6개 포함이면 2.5단위, 마른 모래 50리터에 삽 1개 포함이면 0.5단위,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160리터에 삽 1개 포함이면 1.0단위입니다. 이중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은 2.5단위인 수조 190리터이며 답은 2번입니다. 인화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로
물과 만나면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자체입니다. 당연히 소화약제의 성분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분말이나 강화액 등 소화약제 제조에 실제로 쓰이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섭번입니다. 전도에 의한 열전 단련은 열전도도 곱하기 열전 달면적 곱하기 온도 차이를 두께로 나눈 값입니다. 식에서 열전도도와 열전 달면적은 모두 분자에 있으므로 각각 2배가 되면 열전 단련은 2 곱하기 2는 4배가 됩니다. 답은 섭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이외에가 대표적으로 확린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찾는 문제입니다. 포소화설비는 물을 주성분으로 하므로 금수성 물질에는 절대 쓸 수 없지만 금수성이 아닌 제3류 위험물에는 적응성이 있습니다. 포는 거품으로 산소를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소화설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수성막포는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만들어 덮는 소화약제로 비수용성 유류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알코올처럼 물에 녹는 수용성 위험물에는 일반 포가 파괴되어 버림으로 내알코올포를 써야 합니다. 이 구분을 잘못 서술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로 물과의 반응성이 높은 금속입니다. 화재 시 물을 뿌리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의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불이 꺼지기는커녕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에는 절대 주수 소화를 해서는 안 되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옥내소화 전 설비의 기준입니다. 각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 5개 이상이면 5개를 동시에 사용할 때 방노즐 끝부분의 방수압력이 350kPa 이상, 방수량이 1분당 2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옥외소화전의 350kPa, 450m/min과 헷갈리기 쉬우니 압력은 둘 다 350이고 방수량만 옥내 260, 옥외 450으로 구분해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화자멸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할 때 아주 많은 열을 흡수하므로 연소 중인 물질에서 열을 빼앗아 불꽃을 급격히 냉각시킵니다. 여기에 구하기 쉽고 값이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핵심은 큰 기화자멸에 의한 냉각 효과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의 성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숫자가 성분을 알려주는데요. IG 100%, IG 55는 질소 50%에 아르곤 50%, IG 541은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입니다. IgD의 숫자가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대략적인 비율 순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IG 100은 질소 100%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꼭 만기해 주셔요. 소환한이 도등급일에 5개 탱크 저장소 중 지중 탱크나 해상 탱크가 아닌 것에서 인하정 70도 이상의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황만을 저장, 취급하면 물분무 소화 설비, 그 밖의 것은 고정식 포소화 설비가 원칙입니다. 좌측 해설의 표를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복사열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따라 절대온도의 사제곱에 비례합니다. 먼저 섭씨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300도는 573K, 360도는 633K입니다. 방출 열량의 비는 633을 573으로 나눈 값의 사제곱이므로 약 1.49배가 됩니다. 연소에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제조소의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하고 계고구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쪽에 벽이 뚫려 있으면 불이 옮겨붙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옳게 서술한 4번이 답입니다.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농도를 연소와 한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 같은 불활성 가스를 방출해 가연성 증기와 산소의 농도를 연소가 지속될 수 없는 한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연소 범위 아래로 물켜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질식 소화가 주요과라서 적응 위험물이 제한적입니다. 위험물 중에서는 제1류 위험물의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반면 산소를 자체 공급하는 제1류, 제5류나 금수성 물질에는 효과가 없거나 위험합니다. 보기 중 인화성 고체가 해당되므로 답은 4번입니다.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인 알킬알루미늄으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가연성인 에테인 가스를 발생 발생시킵니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가연성 가스가 쏟아져 나와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므로 주수 소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며 그 소화 효과는 질식효과, 냉각효과, 차단효과입니다. 열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내어 산소를 차단하고 분해 시 열을 흡수해 냉각시키는 것이죠. 보기 중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효과를 고르면 답은 3번입니다. 반면에 기한 숫자 2개를 묻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두 수치의 합은 30 더하기 14는 44. 답은 2번입니다. 선임 30일, 폐지 신고 14일은 꼭 암기해 주셔요. 금속의 지정 수량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철분, 마염분, 마그네슘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지정 수량이 500kg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로 지정 수량이 1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죠. 지정 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금속은 나트륨? 답은 3번입니다. 금수성 물질이 물과 반응해내는 가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금속류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지만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아니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아세틸렌도 가연성이라 위험하지만 수소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저장수량의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클로로벤젠이 1000리터, 동식물유류가 1만 리터, 제사석유류가 6000리터입니다. 따라서 1000 나누기 1000 더하기 5000 나누기 1만 더하기 1만 2000 나누기 6000은 1 더하기 0.5 더하기 2는 3.5배가 되어 답은 3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의 풍량별 지정수량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요.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선 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과 함께 산소를 발생시키며 발열합니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단층 건물에 탱크 전용실을 설치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의 용량 기준입니다.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해야 하고 동일한 탱크 전용실에 탱크를 2 이상 설치하면 용량 합계로 따집니다. 다만 제사석유리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사류 위험물은 그 수량이 2만 리터를 초과할 때 2만 리터로 제한됩니다. 문제는 제사석유류이므로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답은 1번입니다. 만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2가지 값 중 더 큰 쪽을 택합니다. 하나는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 다른 하나는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입니다. 7일간 지하수 양은 2000만 리터 곱하기 7은 1억 4천만 리터이고 내용적의 1 나누기 100은 100억 리터 나누기 100은 1억 리터입니다. 둘 중 더 큰 1억 4천만 리터가 공간 용적이 되므로 답은 3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의 주유 및 급유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에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 새어나온 기름이 고이지 않고 배수구를 통해 유분리 장치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위 해당 이미지를 참고하셔요. 제사류 위험물의 석유류는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비점이나 발화점이 아니라 인화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도 미만, 제2석유류는 21도 이상 70도 미만 하는 식이죠. 이 구분 기준을 잘못 서술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운반시 혼재 기준은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혼재 가능한 조합만 외우면 되는데요. 사류와 이류, 3류, 오류와 이류, 4류, 6류와 2류만 혼자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423, 524, 61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보기 중 이 가능 조합에 들지 않는 짝 각, 즉 혼재가 금지된 조합은 1번입니다. 지정수량 1 나누기 10 이하일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오황화이는 제1류 위험물인 황화일의 한 종류로 담원색 결정성 물질이며 조해성이 있습니다. 물과 접촉하면 분해되면서 유독하고 가연성인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물기와의 접촉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성질을 옳게 설명한 2번이 답입니다. 소요 단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에 더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이므로 연면적 100스퀘어미터가 1소요 단위, 3000스퀘어미터 나누기 100스퀘어미터는 30단위입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이므로 3000배 나누기 10은 300단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유공작물은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500스퀘어미터 나누기
100스퀘어미터는 5단위입니다. 모두 더하면 30 더하기 300 더하기 5는 335?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의 적재 방법 기준입니다. 제오류 위험물 중 55도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 온도가 오르면 스스로 분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제오류와 55도. 답은 2번입니다. 사이아너수소 HCN은 제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합니다. 맹독성 가스로 유명하지만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풍면은 제1석유류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요. 수용성 액체로 지정수량은 400m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앞서 나온 혼재 기준을 실제 물질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혼재 가능 조합은 서류와 이류, 석류, 오류와 이류, 사류, 육류와 이류입니다. 질산메틸은 제오류, 경유는 제사류이므로 오류와 사류 조합이라 혼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과용소산 칼륨 이류과 황린섬유, 마그네슘 이류과 알키랄루미늄 섬유, 탄화칼슘 섬유과 나이트로글리세린, 오류는 모두 혼재 금지 조합입니다. 좌측 해설의 혼재 기준표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과 접촉했을 때 나오는 가스의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데 수소는 유독하지는 않지만 가연성이 매우 커서 화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인화칼슘 같은 물질은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죠. 유독성 가스는 아니지만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것은 나트륨. 답은 4번입니다. 자연 발화의 위험은 기름의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즉 건성유일수록 높습니다.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순으로 위험한 것이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동유는 대표적인 건성유이므로 동유를 적신 지피나 홍고풀 대량으로 쌓아두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며 발생한 산화열이 축적되어 자연 발화하기 가장 쉽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세탈데하이드는 제사리 특수인화물로 공기와의 접촉과 온도 상승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기와 만나면 폭발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거나 산화되기 쉬우므로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할 때는 질소 같은 불연성 가스를 분입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특고압 가공전선 사용전압 35,000, 미초고압은 5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은 2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은 50m 이상입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50m인 지정문화유산 쪽이므로 답은 4번입니다. 5, 20, 30, 50 순서를 꼭 암기해 주셔요. 참고로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는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라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포스핀은 독성이 강하면서 가연성도 있는 매우 위험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인화칼슘은 물과의 접촉을 절대 피해야 하죠. 보기 중 이런 성질과 맞지 않는 것을 고르면 뱀으로 답은 3번입니다.